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이 계속 주가를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시장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를 이끌었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데 AI 버블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된 부분, 이것 때문에 시장에 이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증시가 내려가면서 이제 수급이 좀 악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하고 2대주주 지분의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단점이 될 때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쉽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확정 발행가를 자꾸 추적하는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유상증자에 청약할 때 납입하는 그 가격, 금액,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채무 상환으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의 또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유익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금융 비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제외하고 이 순이익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업을 바라볼 때는 사실 이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있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증하다든지, 그리고 원가가 개선돼서, 원가율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언젠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는 거, 그리고 한온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사업 위험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한온시스템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핵심 변수들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준비해 왔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오늘 기준으로 확정 발행가 가안으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더 줄었어요. 3,04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계산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왜 계산을 하느냐? 주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은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종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벌써부터 계산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때 가가지고 갑자기 뭐 급등할 만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재료가 있을까?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1차 발행 가격으로 결정이 돼서 확정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채무 상환 자금이 예정됐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당기 순이익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하고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수정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수정이 또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 발행가액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3,040원이다.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온시스템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매출액은 어때요? 한온시스템 매출액은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거의 계속 올라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하락 추세를 계속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회색선이 주가죠? 주가입니다.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자꾸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핵심 변수 키팩터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의 길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투자의 길목을 지키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사업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핵심 변수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원시스템. 앞으로 이제 이익률이 개선이 되려면은 어떤 이 핵심 변수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이런 광물 가격들이 상승하게 됐을 때 이게 3개월 후행해 가지고 판매 가격에 전가가 되는 판매 가격. 그래서 이렇게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익이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레깅 효과라고 하죠. 이 재고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높아진 가격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2차 전지는 가지고 있는데,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제품 가격에 압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급등한 알루미늄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반영시켜 가지고 완성차 업체한테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구조가 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변동비 측면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원시스템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 원재료 중에 하나, 이 알루미늄 가격을 좀 모니터링을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EV향으로, 다시 말해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EV향으로 이제 설비 투자 늘려놨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좀 컸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비중 확대가 일어났을 때 이 단가 인하 압력을 상쇄하면서 EV 열 관리 시스템이죠. 히트 펌프하고 배터리 열 관리 이런 것들의 이 비중 확대가 수익성에 굉장히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향으로 나가는 이런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가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 이익이 또 개선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글로벌 신규 수주 증가하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거의 대부분의 이 매출을 담당하는 고객사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쪽 이제 OEM사 같은 경우는 포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로 납품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큰 그림에서 업황의 개선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제 매출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한원시스템의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이 고정비가 축소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공장을 하나 짓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설비 유지 관리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비를 관리하는 그 인력에 대한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고정비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카페에 이제 임대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랑 거기에 쓰는 직원, 그리고 변동비라고 하면은 이제 카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커피, 원두가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고정비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고 나면은 이 회계적으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새롭게 더 늘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에 회계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좀 큰 폭으로 좀 단기간에 일어나 줘야 이걸 상쇄하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가 축소되는 거 26년도에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지금은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은 구조조정 완료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장치 산업 그리고 수주 산업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도 좀 해당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정비에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변동비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들이겠죠. 그래서 이 변동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고정비보다 이렇게 설비 투자 늘려서 이제 제조업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고정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금액 자체가 볼륨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100평짜리에서 합니다. 100평짜리에서 하는데 이 100평짜리에 이 관리비가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손님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명밖에 안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고정비를 상쇄할 수가 없겠죠.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볼게요. 1,000만 원이라고 보고 손님이 30명 와가지고 만들어내는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고정비를 상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0평을 가지고 만약에 손님이 3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늘어나게 되면은 고정비는 일정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동비는 고정비보다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갑자기 대폭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정비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또 마이너스로 빠지다 보니까 영업이익 개선이 되려면은 이 고정비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씩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세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종목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정보 올려드리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 가지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요. 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고 나면은 매도 의견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